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가 온다고 합니다. 공매도 수혜주가 있다고요? 공매도 수혜 업종 진짜일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개인 사정상 좀 늦어진 영상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점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금요 리포트 21회라는 타이틀 한번 붙여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리포트에 한번 주목을 했느냐. 자, 네 가지를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4월 15일 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코스닥 4자리로 레벨업이라는 리포트, 그리고 4월 20일 삼성증권에서 나온 공매도 재개, 섣부른 걱정은 접어두길, 그리고 4월 21일 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공매도 재개는 로테이션 및 가치주 장세 이야기, 그리고 4월 26일 BNK 투자증권에서 나온 세이프 하우스를 찾아서라는 리포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공매도 재개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한편으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그 말이 진실일까? 또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증권가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자, 그렇지만 또 공매도를 치는 주체가 한 집안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권가에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투자 전략 짜는 거 중요해 보입니다. 자, 신문 기사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5월 3일 그놈들이 온다. 공매도 재개 오랫동안 굶주렸다는 거죠. 자, 여기 사진은 개미핥기 그림입니다. 자, 개미핥기는 하루에 보통 3만 마리 정도의 개미를 먹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먹는 편이죠. 식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미핥기, 이렇게 혀를 내밀어 가지고 개미를 핥아 먹는 거, 자, 개미들의 저승사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개미들을 발라 먹으려는 세력이 지금 등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공매도 재개 앞두고 증권가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투자자들 불편함이 없이 공매도 잘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 자, 여기서 투자자는 개미 투자자를 말하는 건지 기관 투자자들을 말하는 건지 그 진정한 의미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서 개미들 중에서도 공매도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들도 공매도를 칠 수 있게 하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라고 금융위원장이 말했고, 그 대안으로 개인들도 공매도를 칠 수 있게 하되 사전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교육을 8,000명 정도가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이 몇 명인가? 동학개미 작년 2020년 동안 계좌만 4천만 개가 개설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중복 계좌도 많기 때문에 계좌 개수로 그 주식 투자 인구를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500만 명 이상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500만 명의 투자자들 중에서 한 8천 명 정도가 지금 공매도 사전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수치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매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 이런 뉴스 기사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리포트에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4월 15일입니다. 천스닥 4자리로 레벨업이다. 자, 그러면서 제가 타이틀 한번 붙여봤습니다. 천스닥은 개미들의 미끼였을까? 아니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일까? 자, 공매도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덩치가 큰 종목에만 해당이 됩니다. 주로 대형주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공매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 자, 이 리포트 한국투자증권 말고도 다른 증권사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물량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 자금이 중소형주로 쏠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형주들 수급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말고도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0일 삼성증권에서 나온 공매도 재개 섣부른 걱정을 접어두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반길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고평가된 주식이 하락하고 저평가된 주식에 관심이 가고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길 일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또 외국인이 귀환하면서 자, 고평가 공매도 치고 저평가 종목을 살 가능성이 높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가 좋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고평가된 주식이 떨어져야 되고 저평가된 주식이 올라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쳐가지고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굳이 그거를 공매도를 쳐서 바로 잡아야 되나? 자연스러운 시장의 수급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자,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본다면은 자, 공매도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업황 실적 부진주에 대한 국지적 수급 노이즈 발생 가능하다. 자, 업황이나 실적 부진주 공매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고평가된 종목 하락하고 저평가된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롱숏 전략 활성화되면서 고평가된 개별 주식 가치 회귀, 즉 고평가된 개별 주식은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자, 그러면서 저평가된 주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 6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시 편출입 종목들에 대해서도 자,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으니까 참고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매도로 인해서 고평가된 주식 떨어지고 저평가된 주식에는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자.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월 21일 날 하나금투에서 나온 공매도 재개는 로테이션 및 가치주 장세 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공매도가 늘어날수록 저평가 실적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는 거죠. 자, 고평가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떨어지지만 이런 수급 이탈은 저평가 실적 가치주의 상승으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고평가된 종목은 주의해야 되고 저평가된 종목에는 관심을 가져라 이겁니다. 공매도가 늘어날수록 주가 낙폭 과대 종목군과 저평가 종목군의 성과가 높았다는 이야기. 공매도로 인해서 고평가된 종목 주가 떨어지고 거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가지고 저평가된 종목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저평가된 종목이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자, 이익 모멘텀. 자, 이익이 증가하는 업종, 종목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매도 세력들이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공매도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익 증가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많이 없었고 공매도와 상관이 없이 주가가 꾸준히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6일 날 BNK 투자증권에서 나온 세이프 하우스를 찾아서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신규 매수 고평가 종목을 하기보다는 저평가 실적주가 좋지 않을까. 자,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 공매도에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반면에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증가 전망이 있는 종목 또는 업종은 공매도 세력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공매도 재개 결국에는 빅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빅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한국 시장에서 성장주, 자, 빅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들보다는 훨씬 불리한 환경에 노출된 것이다. 즉 공매도가 타깃을 설정할 때 가치주를 타깃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성장주, 자, 빅 중심으로 공매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공매도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한해서 시행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지금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공매도 안전지대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수급이 몰릴 수 있으니까 주목해보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높은 밸류에이션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지만 낮은 밸류에이션, 자, 그리고 저평가 가치주, 자, 실적 상장을 하고 있는 업종, 종목에 대해서는 안전한 투자처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견해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중소형주가 공매도 수혜로 떠오를 것인가? 자, 결과는 한 달만 지나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 결과를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 또 생각해보면 증권주도 수혜가 될 수가 있다? 증권주 사실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높은 편이 아니고 실적이 증가할 수도 있다. 왜? 기관들의 트레이딩 수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자, 그리고 또 공매도를 피해서 해외 주식에 눈 돌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또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거니까 어쨌거나 증권주에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치더라도 굶주린 하이에나는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는 점 꼭 상기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